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꽃샘추위에다 산불에다가 거기다 황사까지 하늘이 아주 빨갛게 물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 엠폭스라고 그러나요? 이게 또 유행을 한다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꽤 바빠진 것 같으네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골프장 물가가 비싸다고는 하지만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지방에 있는 그 골프장에서 탕수육이 14만 원, 그리고 돈가스가 10만 원, 만두가 6만 원.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물가죠.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냉면이 16,000원이라고 그래요. 제육볶음이 3만 원. 그러니 이제 친구들하고 간단히 저녁 식사하면서 반주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20%대 27%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지난주에는 조선조 당쟁의 불씨를 만든 동인의 거두 김효원의 인물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김효원과 함께 당쟁을 이끌어간 서인의 거두 심의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쟁의 시발점이 김효원과 심의겸에서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그 훈구파가 몰락한 이후에 정계에 진출한 그 살인파들이 이제 이황의 학맥을 이어가는 영남학파하고 이 율곡의 학맥을 이어가는 기호학파 간의 그 대립의 양상으로 점점 번져가게 됐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런 그 당쟁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져요. 김효원은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해서 전개에 나온 신진 살인학파라고 한다면, 심의겸은 좀 안정적으로 관직에 오래 있으면서 살인학파 중에서는 아주 그 집안이 상당히 좋은 그런 기득권을 가진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의겸의 6대조인 시모는 그 세종대왕의 장인이면서 당시 영의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심의겸의 5대조 심해, 5대조 심해는 세조 때의 영의정을 했어요. 그리고 심의겸의 조부 심연원은 바로 명종 때의 영의정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문에서 3명의 영의정, 영의정이 3분이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명문대가 중에 대가죠. 그리고 심의겸 자신도 명종의 왕비인 인순왕후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 아주 서인의 그 상당한 위치에 있는 리더격인 그 윤두수하고도 사돈간이라고 그래요. 이런 명문대가의 집에서 자라났고, 또
이황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 그러니까 김효원도 이황이나 조식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고, 심의겸도 이황의 문화에서 수학을 한 학맥이 오히려 같은 학맥이야. 그런데 이제 심의겸은 율곡의 동네 파주가 고향이고, 또 율곡도 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율곡의 아버지, 율곡의 원래 그 선친들의 고향은 파주란 말이지. 파주 율곡리. 율곡하고는 가까웠던 그런 사이인데, 심의겸은 이런 명문 대가에서 자라났지만은 성격이 좀 날카로웠었다고 그래. 그리고 비타협적이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인척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뜻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아주 배타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심의겸의 매부인 그 명종이 당시에 그 명종의 어머니인 문종왕후와 그 외삼촌인 윤원영의 세력이 너무 커가고 또 부패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이걸 좀 견제해야 되겠다 해서 효령대군의 5세손이기도 하고 심의겸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그 이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조판서의 자리에 앉혔다고 그래요. 그 이조판서의 자리에 앉혀서 인사권을 좀 행사하게 해서 윤현영의 세력을 좀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 명종의 뜻과는 다르게 이량이라고 하는 사람도 윤현영 못지않게 그 행포를 자행하고 아주 부패하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이조판서의 자리에 있는 이량이 자신의 아들을 이조좌랑의 자리에 앉히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이조판서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인사전행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조전랑한테 이 3사의 관직을 3사의 관료를 추천하는 권한을 주고, 또 자신이 그만둘 때에는 자신의 후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조전랑한테 줬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이조판서로 있는 이량이 자기 아들을 이조전랑에 앉히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이조전랑을 만들어 놓은 그런 당초의 목적하고는 부합하지도 않고, 이건 인사권의 아주 행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3사들이 들고 일어났어. 3사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그 제일 앞장에 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이량의 생질인 심의겸이 제일 앞장서서 탄핵을 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량이 파직을 당한 그런 예가 있고, 또 심의겸의 그 정조부대는 심통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심통원도 역시 그 윤원영과 같이 또 권력의 중심부에 서서 행포를 자행하고 부패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에도 이러한 그 3사에서 들고 일어나서 심통원이라고 하는 심의겸의 조부도 파직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율곡이 다시 상소를 해서 아주 삭탈관직을 시켜버렸어. 관직에서, 모든 관직에서 아주 나서질 못하게 말이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지. 그래 이제 심의겸으로서는 자기 조부를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면서 탄핵을 한 이율곡한테 원망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심의겸은 율곡을 원망하지 않고 아주 친한 친구로서 이렇게 대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 앞에서 본 이 두 가지 사례, 그
그 심의겸의 외삼촌인 이량을 스스로 앞장서서 탄핵을 했고, 또 자기 조부는 율곡이 탄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율곡과 친하게 지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또 자기의 그 지향하는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척이라도 그저 가차없이 탄핵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572년에는 그 지난주 김효원 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김효원이 이조전랑의 천거가 됐을 때 김효원은 그 윤현영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했다.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조전랑의 자리에는 절대 앉힐 수가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1년 후에 심의겸이 그 이조전랑의 상사인 윗자리인 이조참의 자리에 앉게 됐고, 그리고 나서 김효원의 후임으로는 김효원이 지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생 심춘겸을 이조전랑으로 앉히려고 했단 말이지. 이것도 뭐 심의겸이 청렴하고 참 부패하지 않은 그런 정치인이라는 평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런 거로 보면 심의겸도 뭐 그렇게 아주 내세울 만큼 깨끗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다른 부패한 윤원영이라든가 뭐 이량이나 자기의 조부인 심통원 같은 그런 류는 아니겠지만, 그런 류에 비해서 조금 청렴하다고 하고 깨끗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이조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조전랑의 자리를 자기 동생한테 주려고 했다는 거, 이것은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은 이제 서인 세력으로서 정철, 윤두수, 또 율곡이, 성혼, 그리고 이제 송익필, 이런 사람들이야. 이 중에서도 율곡이와 성혼과 송익필, 이 사람들은 다 파주 지역에 거주하며 파주에서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로, 이 율곡이나 성혼이나 송익필 같은 이 서인의 그 세력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김효원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태계 이황이라든가 조식, 남명 조식의 문화생들과 서로 이제 가까이 지냈고, 이래서 이는 이제 이렇게 심의겸과 가까운 사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정쟁이 너무 심화되고 이러면은 참 전국이 어수선해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은 자기 자신한테도 이로울 게 없으니까 우의정 노수신과 함께 선조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심의겸과 김효원을 전부 지방관으로 다 내쳐버리죠. 이래서 이제 심의겸은 개성유수를 거쳐서 전라도 관찰사로 갔다가 또 다른 관찰사를 거쳐서 김효원은 삼척 부사에서 또 영웅부사로 이렇게 하다가 지방에서 떠돌다가 사망을 했지만은, 심의겸은 다시 한양으로 들어와서 예조 참판의 자리에까지 올라요. 그런데 이제 1584
그 1584년에 자신 심의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던 율곡 이이가 사망을 해.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는 비록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이 선조 임금이 율곡 이이를 아주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율곡 이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의겸에 대해서 그렇게 날쌘 비판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했었는데, 율곡 이이가 죽자 그 동인의 이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김효원의 후임 이조전락이죠. 이발 등이 동인의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그 심의겸을 적극적으로 공박을 해. 그래서 심의겸이 율곡이 죽자 바로 파직을 당해. 그래서 고향인 파주 광탄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한 3년 정도 살다가 사망을 해서 그 묘소도 파주 광탄에 있다고 그래요. 네, 한번 가보려다가 오늘 뭐 날씨가 굳고 그래서 못 가봤는데, 이 심의겸은 이제 그 나중에 김효원과 개성부유수로 있을 때 이 김효원과 뭐 타협을 해서 이제는 자기들 때문에 정쟁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좀 서로 상가하자고 하면서 서로 화해를 했다고는 하는데, 심의겸은 효성이 지극했고 생활이 검소했다. 그리고 애척이면서도 뭐 권세를 그렇게 함부로 부리지 않았다. 이러는데, 뭐 효성이 지극하고 검소했다는 것은 몰라도 권세를 함부로 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선조 때의 이조전랑의 자리를 놓고 동서로 갈라지는 그 분당의 빌미를 제공한 서인의 심의겸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심의겸의 주변에서 심의겸의 동지가 돼서 심의겸을 적극 지원해주고 사실상 서인의 영수 노릇을 했던 이 율곡의 인물상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